오늘부터는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너무 한 것 같아서 일단 고혈압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고, 당뇨병 역시 성인병의 대표적인 질병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모든 병들이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한 얘기는 당뇨병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서 함께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보충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참 애매한 병이죠. 옛날에는 이제 소갈병이라 그랬죠, 그죠?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또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병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된 것도 오줌에 이제 당이 이제 많이 배출이 돼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소변의 당보다는 이제 피 속의 당을 이제 검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오줌 요자를 쓰고 당이래는 이제 그 포도당을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혈당을 주로 얘기하죠. 혈당을 요당보다는 이제 혈당을 이제 검사해 갖고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 혈당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뇨병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도 몇 가지 이제 추가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내당 검사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혈 후에 이제 그 당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그 이제 그 혈색소에 이제 그 붙어 있는 그 치수도 재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당뇨병이라고 진단하기에는 하나만 갖고는 좀 이제 정확치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이제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아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나누죠. 크게 분류를. 이제 1형 당뇨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소화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화당뇨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화당뇨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5% 미만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제 2형이죠. 이제 성인이 돼서 걸리는 이제 당뇨병이 대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인슐린 비의존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소아당뇨일 경우에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분비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이 인슐린을 이제 바깥에서 이제 투여해주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당뇨는 이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는 되지만, 이제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인슐린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인슐린 저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제 정상적으로 분비는 되는데,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하는 일이 그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제 그 혈액 속에 포도당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포도당을 이제 세포한테다 넣어주는 거죠. 뭐 세포가 이제 포도당을 또 이제 받아들여서 또 이제 세포 소화를 시키죠. 세포 대사를 하기 위해서 그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당뇨병이나 이제 모든 이제 성인병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현대의학이라는 게 그 너무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려니까 그 어떤 미로에 들어가서 이제 좀 헤매는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이 뭐라 그럴까 그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결과를 고치는 방법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이 당뇨병도 마찬가지인 게 그 수치에 너무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고혈압도 그 고혈압 수치에 너무 연연을 해서 그 수치를 조절하는 거를 이제 그 고혈압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당뇨병 역시 당뇨의 그 수치, 혈당 수치를 너무 거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 전체로 봐서는 도리어 이제 그 치료 방법이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병이나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걸리는 이제 성인병의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약물로 이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왜냐면 의사분들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약물 치료는 물론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되도록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고치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게 몸을 위해서는 그 완전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목적도 사실은 이제 치료보다는 예방의 목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인병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 고친다는 거는 실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그 법칙에 의해서 살거든요. 매일 습관에 의해서 하루하루가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는 거는 물론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뭐 노화 현상으로 이제 병이 오는 거는 누구나 이제 피할 수 없지만 나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일찍 찾아온다는 거는 자기 삶에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이 생겼다 그러더라도 내가 어때까지 한 그 생활 그 패턴을 바꿔가지고 그 병을 이제 고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그 초기에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다 보면 이제 예방이나 치료나 결국은 이제 자연요법에서는 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자연의 법이고 삶의 순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가 강의를 이제 하면서 현대의학의 그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을 그 볼 수 있는 어떤 이치적인 면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제 병이라는 게 제가 이제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눈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기병, 혈병, 정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병은 우리가 이제 신경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통증이 있다든가 뭐 우울하다든가 뭐 잠이 안 온다든가 뭐 불쾌하다든가 뭐 우울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통증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경에 그 감지되는 병을 기병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도 결국은 이제 기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병이 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게 이제 쌓임으로 해서 이제 피가 탁해지는 게 혈병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세포가 이제 변형이 된다거나, 이제 변질이 된다거나, 변이가 된다거나 하는 게 이제 중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이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병이 다 몸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병에도 여기에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또 그 이제 더 진행된 게 있을 거고, 혈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고, 정병도 이게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제 암 같은 거는 되게 이제 정병에 속한단 말이에요. 암이 세포가 이제 변이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암도 그러잖아요. 1기, 뭐 0기부터 하잖아요. 0기, 1기, 3기, 4기. 그 암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병원에서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기 쪽으로 갈수록 이제 치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생존율을 가지고 이제 암의 완치를 갖다가 통계를 내는데, 이 초기에 이제 발견이 되면은 이제 5년 이상 살 가능성이 많아서 요즘에는 뭐 90%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의학이 발달돼서 그 암 완치율이 높아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도 이제 통계라는 거는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어떻게 대입시키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로 짚어볼 만한 그 공부거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제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있는데, 여기도 결국은 이 기병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죠.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이 그 어떤 감각적으로나 이렇게 느껴서 고혈압이다. 당뇨병 환자가 뭐 당뇨병 환자는 어떤 그 감각이나 감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병을 진단할 수가 없죠. 그죠? 물론 이제 이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감각이나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거나 이런 건 사실이지만, 이게 있다 그래서 꼭 여기 당뇨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객관적인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병들이 왜 이 자체가 당뇨병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정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신경이나 혈관은 다 그 단위가 세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변형이 되거나 변질이 되면은 그 세포의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죠. 그죠? 혈관은 혈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혈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여기서 합병증으로 가지 않을 그런 어떤 여기서 이제 예방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지 않는 예방이 되는 게 곧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병 다음에 올 합병증이 결국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고혈압도 결국은 여기 와서 뭐 중풍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근데 현대의학에 이제 좋은 이제 장점도 많이 있지만 현대의학이 그 질병을 바라보는 어떤 이 관점이 제 자신이 이제 공부하고 또 제가 몸을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지금 이 나이까지. 그러면서 경험한 걸 봐서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데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질병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증요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만 고치니까 약물을 사용한다든가 이제 수술을 한다든가 이 방법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죠. 최고의 방법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젊어서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제 담배는 중학교 때부터 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었는데, 뭐 그 당시는 이제 뭐 어렸으니까 모르죠, 그죠? 뭐 그게 뭐 애들 때인데 뭐 병이 무섭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그 이제 올해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한 30살쯤 돼갖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아는 병은 이제 잇몸병이죠. 잇몸병. 그러니까 이제 치과를 다녀서 이제 잇몸 수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과에서는 이제 발치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뽑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틀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 틀니도 해놓고, 하여튼 그 치과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고통을 받았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의료 제도가 없었으니까 또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나 병원에 가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약국이죠, 그죠? 약국에 가면 그때는 이제 약사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고 뭐 치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약을 권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 안 되면 소화제. 그때는 뭐 페스탈이라는 게 요즘에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약을 안 먹으니까 페스탈이 있었고 또 두통약 사리돈 뭐 그다음에 마이싱 항생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저도 멋모르고 그냥 그 약에 그 해내는 거는 그때는 모를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약을 달고 살았죠, 그죠? 또 술도 많이 먹으니까 아침에 뭐 속 쓰리는 건 당연하고 머리 아픈 거 당연하고 뭐 하여튼 이제 뭐 약이라는 거가 하여튼 사람한테는 어디가 이제 불편하면 그거에 불편한 약 어떤 약 이렇게 이제 머리에 이제 들어와 있을 때죠, 그때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30살 때쯤 돼갖고 그때 사진이 이제 제가 운전면허를 내면서 그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운전면허 쪽에 붙었던 조그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몇 년 전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그 확대를 해갖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건강 강의를 하면서 옛날에 제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게 그래도 이제 신뢰도 되고 또 믿음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비만이 됐어요. 체격도 살도 많이 찌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는 거지만 이런 모든 증상들이 이제 당뇨병의 이제 합병증이죠. 결국은 이제 잇몸 질환도 그 당뇨병의 합병증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뭐 인사도레니 뭐 이가탄이니 뭐 이런 약들이 많이 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약을 사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광고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그 약이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저도 만약에 옛날에 그 제가 잇몸 질환을 알았을 때 이가탄이나 뭐 인사돌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분명히 그걸 사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딴 거는 뭐 머리 아프면 뭐 두통약 먹으면 됐는데 이 이빨 아픈 거는 이거는 뭐 치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참 대개다 이제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치과 역시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돈이 없어서도 못 가죠. 겁이 나서도 못 가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부분 틀리하고 잇몸 수술하고 그런 것만 해도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갖고 이제 이렇게 아시는 치과에 이제 가갖고 이제 분할로 이렇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큰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의학 공부를 하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게 당뇨병이라는 걸 알았죠. 당뇨병이고, 왜냐면 그땐 비만이니까, 비만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당뇨병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옳아요. 당뇨 수치가 정상이라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그 물질 대사를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 이제 결국 이제 당뇨병이라는 거는 과잉 영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그거를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 사용은 이제 적어지고 옛날에 비해서 그죠? 육체 노동을 안 하고 이제 머리 노동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쓰지 않는 게 또 문제고 또 쓰는 방법이 그 육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정신적으로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잘 못 짚는 부분인데 이 본래 이제 뇌라는 거는 이 저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이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에너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같이 뇌를 많이 쓰는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포도당이 몸에서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는 그 포도당을 쓸 수 있게끔 혈액 속에 많이 넣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필요할 때는 그거를 미리 준비해 두지. 근데 이런 면을 이제 현대의학은 좀 뭐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혈병이 정병으로 진행이 되면 이 세포들이 제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대사가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호르몬하고 효소거든요. 근데 호르몬하고 효소가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신경이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안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그 세포가 비정상이 돼가지고 그 자율신경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은 효소나 그 호르몬도 그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 이제 물질 대사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방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혈압도 그렇고 또 이 당도 그렇고 이 조절하는 기능이 그 호르몬과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거 역시 이제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죠, 그죠? 앞으로가 지금 이런 그 우리의 그 문화라든가 이 생활 어떤 구조가 계속해서 그 경쟁 사회에서 지금 뭐 멈추지 않잖아요. 지금 계속 뭐 그 물질적으로나 뭐 뭐를 하여튼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을 키우는 그 사회 구조로 돼 있다고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 간의 이제 갈등도 심해서 뭐 범죄도 더 많이 일어나고 또 범죄 그 질도 아주 더 나빠지죠, 그죠? 옛날에는 사람 하나 죽으면은 그 굉장히 그 관심거리가 됐는데 지금은 뭐 파리 목숨보다도 뭐 못하게 뭐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옛날엔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느낌도 못 받고 사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이제 추세로 우리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결국 이제 인류는 질병으로 망할 거예요.
병으로 망하고 또 병 걸린 사람들이 그 사고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모든 그 일들이 진행이 된다고요. 모든 정치라든가 뭐 경제 구조라든가 사회 문화 이게 다 뭐냐면은 이제 그 돈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인간성의 그 문제로 가는 게 아니고 물질성으로 자꾸 이렇게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세계 추세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보호무역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관성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에 다른 이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 질병의 늪에 빠져서 그러니까 잘 살라고 돈을 벌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돈이 잘못하면 좋은 데도 쓰지 못하고 되레 이런 이제 병 치닥거리 하는 데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버는 돈 다 이제 누구든지 이제 죽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성인병이 걸리면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죽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죽기 싫으니까 기본적인 자기 건강에 대한 그 상식이 없게 되면은 누구나 병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이라든가 수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병을 좀 다르게 보고 약을 안 쓰고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저 역시 이제 병으로 30대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 38살에 가서 이제 한의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때부터는 이제 거의 뭐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잖아요. 30년 정도의 이상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이거의 방법론은 이제 뭐 다양하죠. 그죠? 저도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고 그 다음에 아직은 제가 뭐 70분이 안 됐으니까 더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제가 건강 강의를 하게 되면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70 정도 돼서는 제 경험을 얘기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무리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유튜브 강의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은 이 자연요법이 이론은 간단해요. 서양의학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꾸 미로를 파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언어로서 규정이 안 되면 그 이론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실질은 병 고치는 거는 이론보다는 체험이에요. 자기가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자기가 해보고 자기 거로 만들어 가야지. 사람마다 다 그 조건이 틀리잖아요, 그죠? 나이, 성별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다 자라온 거 뭐 또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은 현대의학에서 자꾸 유전이라 그러는데 유전이니 뭐 이런 얘기들은 현대의학에서 하는 핑계죠. 그러니까 못 고치니까 자꾸 거기다 갖다 대는 거지. 유전이라는 거는 이제 몸이 유전이 되는 거죠. 그죠? 부모로부터 체질은 유전이 되지만 병이라는 거는 유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같은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은 같은 체질이기 때문에 같은 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내가 그 부모로부터 몸만 유전해서 받는 거지 병까지 유전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하나의 구실로뿐이 저는 안 들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령 이런 병이 걸렸다 그래도 자기 그 생활 습관을 바꾸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정신이 바르게 그래도 다른 정신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여튼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